자, 그래서 먼저 원가 명세서를 먼저 갈게요. 원손 이제 이 순서죠. 원가 명세서 가서 여러분 세금과 공과라고 있나 보세요. 없죠. 그럼 여기다가 세금과 공과라고 입력합니다. 350만 원이죠.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입력을 하면 방금 내가 이걸 입력했기 때문에 이거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바뀌어 있는 이 결과를 책에다 메모하세요. 자, 바뀌어 있는 이 결과를 책에다 메모했으면 보조교재 58페이지 메모해 놓은 거 보시면은 적혀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보조교재 적어놨던 거. 그러면 원가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기제품 제조원가 어디로 간다 그랬을까요? 손익계산서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ESC로 나가가지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보는데, 일단 여기서는 세금과 공과가 350만원 있는데 이거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5로 삭제를 하는데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단기제품 제조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서 엔터 치세요.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저절로 바뀌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수기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기로 아까 적어놓은 금액대로 적어서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면 되죠. 확인. 그러면 원래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답이 끝나는데, 근데 이 뒤에 과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가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인지 보이죠?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종이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는 거지. 그때 적어 놨던 거. 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야 된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익이형 첨계산서로 가야 된다. 그래서 18530 이게 이익이형 첨계산서 정기분 18530으로 가겠죠? 지금은 잘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만 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8530으로 가야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은 뭐예요? 5번. 여기 나오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여기 맨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ESC로 나가보세요. ESC로 32260이었죠?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으로 가야 된다. 요거 지금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내용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 2번에 일반전표 입력부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5일 날짜 거래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회사는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기경상사에 받으러 온 100만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20만원 빼고 보통기금으로 받았다. 자, 차변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6만원이 되고, 그리고 보통예금의 나머지 금액 74만원 입금이 되죠. 받으러 옴이고요. 대변은
거래처 입력을 해줍니다. 자, 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0일 본사 관리부 직원의 국민연금 80만원과 카드 결제 수수료 8,000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납부한 국민연금 중 50% 회사부담분, 50%는 원천징수한 금액, 회사부담분은 세금ቋ과로 처리하는데 본사니까 800번대겠죠? 자, 8월 10날 입력을 해보면 80만원 중에 40만원은 예수금이고 나머지 40만원은 세금과 공과인데 800번대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가 되고 8,000원이다. 그러면 이거 카드 결제니까 대변에는 미지급금 하나카드로 입력해 줘야 되겠어요. 자, 이제 8월 22일로 가볼게요. 공장에서 사용할 비품 공정가치 500만원을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공짜니까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차변은 비품 500만원이 되고 대변은 자산 수증 이익이다. 자, 괜한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빚 안 갚아도 되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이익인데 그건 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리고 9월 4일 경기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 보통이익금에서 이체했다. 이런 건 선급금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선급금. 차변의 선급금 경기 대변의 보통이익금. 자, 다음 거래는 10월 2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간이형 수증을 수취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 거기 보면은 여러분 그 소모품인데 이제 소모품 B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800번대고 7만원이라고 써있네요. 10월 28일 그러면 출금이라고 하고 800번대 소모품 B가 7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ABC 시장성 있는 주권 상장법인에 해당 단기 매매 증권이란 얘기지. 주식 100주를 주당 25,000원에 취득했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보통리밋에 이체했다. 12월 1일 날짜 거래 처리하면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인데 100주에 25,000원 곱하면은 250만원이고 이때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을 쓴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중에 계정 코드가 900번대 나오는 수수료 비용 이걸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800번대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금액은 5만원이고 대변은 보통이익금이다. 자,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7월 5일날 이번에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니까 ESC로 나가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7월 5일 자, 제일 상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발행한 매출 전표는 아래 같다. 이게 뭐야? 카과 매출이죠? 카과는 매출 17번이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80만원의 부가세 있네요. 17번 카과 제품이죠. 공급가액은 카드나 현금과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으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8만원이라고 찍고 엔터.
거래처 제일상사. 카드사는 삼성카드 검색하고, 분계는 뭐 혼합도 되지만 4번 누르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4번 누르면 더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뒷장에 그 7월 11일 두 번째 거래 보겠습니다. 연분홍 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100만원은 현금으로 1500만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 이건 혼합으로 입력해야 되겠어요. 7월 11일 거래 유형은 11번 과세 제품이죠. 자, 물건값이 3,000이에요. 부가가치세가 300이고 연분홍 상사 전자 세금계산서라고 써있죠. 분계 혼합으로 입력하고 대변은 고칠 내용이 없습니다. 차변에 입력해주면 밑에 보이죠? 현금이 100만원이라고 받을 어음이 1500만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700만원으로 입력해주는 거죠. 10월 1일 날짜 읽어볼게요. 제조공장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위해 대형 마트에서 국내산 쌀, 면세 이렇게 써있죠. 쌀은 뭐 말 안해도 면세예요. 11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로 사면 뭐라고 해야 돼? 현면이라고 해야지. 현면. 10월 1일 현면 매입은 여러분 62번이네요. 62번 쌀. 자, 그러면 여기에 110만원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죠. 거래처는 대형마트. 분계는 보통예금이에요. 혼합. 차변 과목은 제조공장 직원 야근식 때니까 복리후생비 쓰는데 계정코드를 500번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대변은 보통예금이고요. 자, 이렇게 되고 4번으로 가볼게요. 10월 30일이죠. 미국의 나이스 플라넷에 5만 달러 수출 신고가 중요해요? 선적이 중요해요? 선적으로 따지라겠죠. 선적으로. 그래서 10월 30 날짜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0월 30날 1,400원 환율로 계산한 거예요. 직수출했고 2만 달러는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11월 3일에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수출 신고 필종 정상적으로 받았고 수출 신고번호는 고려하지 말 것.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 7천만원. 자, 10월 30일은 거래 유형이 16번 직접 수출 거래죠. 공급가액에다 7천만원 입력해주고 거래처는 나이스 이런 데죠. 자, 근데 영세율 구분 뭐라고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1번으로 선택해야죠. 수출신고 번호는 입력 안하고 분계 뭐라 그럴 거냐라고 물어보면 혼합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2만 달러래요. 2만 달러. 그러면은 선적일의 환율 적용해주면 되겠네요. 2만 곱하기 1,400원 2,8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4,200만원 되는 거예요. 선적일 환율인데 뭐 딴 거 고려할 필요 없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노골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문제에서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30일이죠? 그럼 여러분 내일 환율 알아요? 11월 3일 환율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아? 구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문제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11월 3일 환율 30일 날짜에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문제예요. 자, 11월 30일 날짜 거래 가볼게요. 제니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300, 부가세 별도 전자생계 수치 다음 달에 지급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거래 유형은 생계에서 받은 거 51번 품목 임차료 공급가액은 300만원입니다. 자, 제니빌딩이 거래처고요. 전자생계한서고 돈은 나중에니까 미지급금이겠죠. 차변의 과목을 800번대 임차료로 고치고 대변은 미지급금이라고 입력한다. 자, 12월 10날 거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자 한다. 이거 여러분 느낌 안 좋죠? 쎄해. 이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토지 관련 매입세. 그래서 나는 이걸 분계를 토지라고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불공제다. 건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 시온건설로부터 아래의 전자생계에서 받았고 대금은 선유자동차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전액 지급했다. 이 말은 뭐야? 배서양도 했다 이거예요. 배서양도. 그래서 지급업은 아니다. 12월 10일 이거는 거래 유형 54 불공 토지. 자, 공급가액은 얼마냐? 6천이죠. 6천. 부가세 600. 자, 불공은 부가가치세 있는데 안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6천 따로 입력해줘야 돼요. 시온건설이에요. 전자예요. 그럼 너 이거 왜 불공제라 그랬냐? 나한테 물어보는데 6번에 그 사유가 있죠? 6번. 그러면 분계는 혼합으로 입력을 해주는데 차변 과목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원재료가 오면 안 되잖아요. 토지라고 해야지. 부가세 대급금 안 나온다 그랬죠, 불공일 때. 그리고 대변은 내가 어음을 발행해 준 거면 미지급금이에요. 내 거면. 근데 이때는 상고를 하니까 미지급금이어야 되는데 나도 이거는 받았던 걸로 준 거지. 받았던 걸로. 그러니까 받았던 거 자산의 감소 받으러 대신 거래처 변경 누구예요? 선유자동차. 그래서 선유자동차 배서양도로 바꿔준다. 자, 뒷장에 가서 398 4번 보겠습니다. 고치는 거죠. 회계 2급에서는 어차피 일반 전표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통은 한 문제씩 있어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보통은 한 문제씩 있습니다.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눈치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9월 1일 가득 주유소에서 주유 후 대금은 당일에 현금으로 결제했고 현금 영수증 수취한 것으로 일반 전표 입력했대요. 가볼까요? 일반 전표 9월 1일 날. 아, 그렇게 돼 있네. 그러나 해당 주유 차량은 제조 공장의 운반용 트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트럭이면은 여러분 불공제예요? 아니면 공제예요? 공제잖아. 경차하고 트럭 9인승 이런 거는 공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 전표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주는 거예요. F5로 삭제. 그리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9월 1일 거래 유형은 뭐라고 하냐? 증빙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이죠. 그러니까 매입
현과 60일 주유. 현과일 땐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한다. 11만. 그래서 엔터 치면 10,000원 나오고요. 가득 주유소 입력하고 분기는 현금이죠. 차변의 과목은 500번대 차량 유지비가 돼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2일 경영관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기여형이면 퇴직 계정하면 뭐 써야 돼요? 퇴직급여라고 써야 되는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단기분 퇴직급여 1,700을 이체했으나 확정급여형으로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11월 12일 날짜 가보겠습니다. 아우, 야, 너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했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걸 퇴직급여 과목으로 고쳐주는데, 계정코드는 경영관리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800번대로.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 5번을 보니까 자동결산이 한 개도 없어요. 자동결산이 뭔지 알죠? 기감 퇴대 법인데 여기 없어요. 그러면 다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되겠네요. 12월 31일로 일반전표 열어놓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1일에 가입한 하나은행의 정기예금 1,000만원 이자율 4.5%에 대해서 경과분 이자를 계산하다. 경과분 이자라는 건 뭐야? 이자를 받았다예요? 못 받았다예요? 올해 건데 못 받은 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미수수익.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4.5% 45만원 나누기 12분의 6이에요. 나누기 2잖아 그냥. 그래서 반땡 하면 되죠. 반땡 22만 5천원. 그래서 분개하면 수익 증가로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이 미수수익 22만 5천원이고, 대변이 수익 증가니까 이자 수익 자, 두 번째 문제는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자,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5천만원은 26년 11월 30일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그럼 지금이 25년도 12월 31일일 때 26년도 11월 31일이면 1년 이내가 된 거죠? 그 말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변은 장기차입금이 와야 되고, 경남은행, 대변은 유동성 장기부채, 부채 증가로, 대신 여기다 거래처는 한 번 더 입력해 주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자, 문제 3번은 부가세 얘기인데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결산날 부가세 내나요? 오늘 결산인데 결산날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요. 따라서 납부가 발생하면 미지급 세금이 되고 환급이 발생하면 미수금이 됩니다. 그 얘기가 밑에 써 있는 거예요. 25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면 10월부터 12월 기간을 말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의 부가세는 1월 25일에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납부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정산만 하라는 거예요. 정산분계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의 위치를 바꿔주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있고 부가세 대급금이 있습니다만 대급금이 더 크네요. 그죠? 환급이죠? 그러면 일단 자리 바꾸기 먼저 해볼게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52346,500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52749,000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커요? 대급금이 더 크죠? 402,500원만큼. 그 말은 뭐야? 환급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만약에 매출이 더 크면 미지급세금이라고 처리하고, 거기 써있죠? 매입이 더 크면 미수금이라고 처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자동결산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끝내는 건가 싶지만 이대로 끝내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결산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제 나가가지고 순서대로 결산을 해주셔야 돼요. 수동 다음에 어디죠 여러분? 자동결산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주세요. 엔터 2번 누르세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조회하고. 근데 문제 여기 그 자동결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 그냥 전표 추가만 누르세요. 전표 추가만 클릭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그 순서대로는 가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제주원가 명세서 맞나요? 12월달 가는 거였죠? 그러면 이 중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ESC로 나가세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봤으면 손익계산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12월달을 들어가서 아까 그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똑바로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매출원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나오는 뭘 보라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을 보라는 건데 지금은 손실이 발생했네요. 자, 그래서 단기순 손실인데 요거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죠? 이익이형 처분계산서에 가는데 여기서는 저장된 데이터는 조회하지 않는다, 불러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단기순손실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아까 풀 때 문제에서는 이익이형 처분 내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익이형 처분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전표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맨 위에 있는 미처리 결손금 요게 138 요게 재무상태표로 간다는 얘기죠. 재무상태표 가서 12월달 회사 경영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문제 6번 답을 조회해 볼게요. 3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에 가면 돼요.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찾고요. 외상 매출금인데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잔액이 가장 큰 곳은 양주기업이죠. 양주기업. 금액은 5천만원. (25년) 중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달은 몇 월인가? 그럼 이거 뭘로 찾아요 여러분? 난해하네. 뭘로 찾았어요? 저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배당금 받으면 여러분
무슨 계정 과목 쓸 것 같아요? 배당금 수익을 계정별 원장이나 찾아보면 되는데 합계장익산표에서 배당금 수익을 한번 찾은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4월 25일에 들어왔다고 써있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4월이라고 답하면 되겠지. 계정별 원장에서 찾아도 돼요. 배당금 수익을 총계정 원장이나. 자, 다음은 25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 한번 조회해 볼까요? 부가세 신고서. 의 매출액 중에 생계에서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조회하는데요. 그 중에 매출액 중에 생계에서 발급분 공급가액이니까 여러분 뭘 봐야 될까요? 어제 여기 가 있다 그랬죠? 그 가 옆에 잠깐만 가보면 안 돼. 생계한서 뭐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생계한서 발급분만 봐야 되는데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2억 9,539만 5천원인데 답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생계한서 합계표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생계한서 발행권이니까 생계한서 합계표에 가보면은 4월부터 6월까지 그럼 여기 합계 나오죠? 합계 영세율까지 포함해서 다 나오니까 합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6회 실기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